성전시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7일 장미 두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7일 장미 세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한시 앞으로 별폭으로 붙이는 인정물을 봉하여 쌓는데 자면주 열필, 농면주 열필, 유청면주 열필, 농면포 열필, 중량 3사 도자 25, 소양 3사 도자 25, 황량목 호루 30류, 순항아 5개, 침가 10개, 장아아 16, 청과아 10류, 세교 문합 30류, 반합 30류, 회합 30류, 선자 100파, 백적포 20필, 흑마포 30필, 녹대포 30소, 녹편포 50개, 건문어 50미, 건대구어 50미, 건오적어 200미, 곤포 40건, 탑사마 40건, 향전 20건이었다. 이 앞서 정동이 청하기를 한시가 비록 이미 죽었지만 금년의 별폭은 예전대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 까닭이었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7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안윤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중들에게 도첩을 주시는 뜻은 신등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2,000명으로 정하셨는데 뒤에는 한정이 없으시니 적당치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들 중들은 본래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한가롭게 놀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써서 부역하게 하는 것이다. 내 뜻으로는 본래 일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이들을 써서 부역하게 하는 것이 모방하다고 생각된다 하였다. 그동안 성질이 아래기를 수령이 다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첩이 없는 자는 모두 출세하도록 명하셨는데 지금 도첩을 주시니 명령이 한결같이 못하여 백성에게 신의를 이를까 두렵습니다. 2,000명의 수를 이미 정하셨으니 다시 부역시키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 지방의 중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절한다면 또한 신의를 잃는 것이다. 성군이 여위고 약하며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권도에 따라서 부역시키는 것이다 하였다. 송질이 또 아뢰기를 송령의 일은 대간에서 지금 탄핵하는데 신등이 이를 말하는 것이 진실로 처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등이 오랫동안 경륜해서 무쇼스름은 마음에 품은 바를 아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성상에 들으심을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은 공사가 가장 번거로운 곳인데 지금 송룡을 이 일로 인하여 몇 달째 출근을 하지 않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신은 생각컨대 송룡과 홍석보는 곡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알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곡직이 이미 드러난 것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과 홍석부는 끝내버릴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만약 곡직을 분별하지 않고 쓴다면 전하의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손상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하의 일이 양쪽이 다 옳은 이치가 없으니 곡직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취획하고자 한다면 손수녀 윤원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작은 일로 인하여 고문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이미 승문원으로 하여금 집사람이 분경을 범하면 가장이 죄를 받는 예를 상고하게 하였으니 만약에 율문이 있으면 마땅히 죄를 줄 것이다 하였다. 성정시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명나라에 들어갈 소환 19인에게 알현을 허락하였다. 임금이 승지 이덕숭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소환들이 모두 행동이 예절에 맞으니 이는 오로지 대인이 가르친 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성품이 용렬하고 어리석은데 황제께서 칙명으로 들여보내게 하셨으니 비록 그 성품을 다 고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 중에 어찌 한두 사람이야 착하게 변한 자가 없겠습니까? 하니 두 사신이 대답하기를 소환을 가르쳐서 성취하는 것은 모두 전하의 덕입니다. 이제 들여보내면 전하께서 조정에 충성하는 것이며 장차 전하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전교를 받들건대 광릉의 수호군이 보로에 30명인데 33년 안에 양릉의 공력이 조금도 쉴 틈이 없으니 더 두는 것이 편부를 의논하여 아래라고 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권원능과 현능 등 비록 한 도국 안에 있어도 두 능을 따로 두었기 때문에 수호군을 각각 70명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 광릉의 신 구릉을 3년 후에는 마땅히 한 능으로 합할 것이므로 수호군을 따로 두지 말고 전의 70호로 두 능에 나눠 일하게 하면 일은 많고 사람은 적으니 청컨대 병조로 하여금 3년 안에는 보병과 정병 각각 15명을 신구 양릉에 분정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 이명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상선 심의 연필상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해서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시되 모름지기 양주에 사는 자로 정할 것이며 정벽이 만약 부족하면 본고을에 사는 각사의 종들로 신공을 면제하여 정해보내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3년 안에는 70%도 좋게 일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 더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홍응의 의견에 따랐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8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상사 정동이 병이 중함으로 공조판서 권찬이 압록강까지 호송하여 달라고 청하나 신등은 생각컨대 권찬이 일로 인해서 같이 가야 한다면 가하지만 오로지 의악으로 인해서 간다면 판서는 지위가 높으나 대체에 옳지 못합니다. 의주에 선위사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8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개경사에 부역하는 중원 전에 도첩을 준 것이 200명이니 이번에 200명을 더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두목들에게 회봉을 더 주게 하였다. 우관에게는 흑마포 241필 125필에서 125필을 더 주고 정한에게는 10필에서 23필을 더 주고 정전에게는 17필에서 13필을 더 주고 정숙에게는 299필에서 85필을 더 주고 정신에게는 27필에서 28필에서 72필을 더 주고 정인에게는 50필에서 194필을 더 주고 정환에게는 36필에서 194필을 더 주고 정혜에게는 315필에서 95필을 더 주고 임기에게 284필에서 58필을 더 주고 정홍에게는 193필에서 81필을 더 주고 정희에게는 766필에서 81필을 더 주고 정운에게는 8필에서 12필을 더 주고 서변두목 김광에게는 43필에서 39필을 더 주고 왕근에게는 20필에서 5필을 더 주고 김충에게는 60필에서 150필을 더 주었다. 아이고야. 도둑놈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9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상사 정동이 병이 위중함으로 통사 최바를 보내 요동에 보고하였는데 그 자문에 이르기를 험차 정사 태감 정동이 본년 7월 초 1에 본국에 도착하였는데 신병을 얻어 전혀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간혹 어깨와 등이 당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히며 하늘이 고르지 못하고 머리와 눈이 어지러우며 대소변이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며 입과 입술이 마르며 날마다 먹는 것은 전죽 두어 숟갈에 불과하니 날마다 기운이 줄고 여위에 가는데 그가 말하기를 왕류 두 태이가 요동에 있으니 그를 청하여 와서 나를 고하라고 합니다. 생각건대 본국에는 이슬이 정통하지 못하여 비록 여러 가지로 약을 썼으나 그 효력을 보지 못하니 위에 아랫바는 사명에 관계되고 병원이 중한 일인지라 이치에 치보함이 마땅합니다. 였으나 정동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 경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도시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다 대선 이등량과 대사관 박계성이 아뢰기를 송룡의 아내가 분경의 죄를 범하였으니 비록 정률은 없다고 할지라도 어찌 가장으로서 죄가 없겠습니까? 신등은 반드시 송룡을 파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대관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시종과 대관이 모두 송령을 죄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윤호를 얻지 못하니 신등은 용렬한 놈으로 직책이 대간에 있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영사 쉼회가 대답하기를 이 능량의 말이 매우 옳으니 청컨대 들어주소서. 송령은 본래 난신에 연좌되고 또 아내가 금령을 범하였으니 대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하신 바를 신하가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니다. 손수녀는 본래 공정한 사람이나 송령에 대하여는 반드시 잘못되게 하려 하니 뜻이 있는 데서 나온 것이고 공정한 것이 아니다. 송령이 국가에 공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를 바꾸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다만 대간의 말만 듣고 죄가 없는 자가 한번 파족되면 다시 쓰일 도리가 없으니 반드시 한스러운 마음이 있을 것이다. 어찌 애매하지 않겠는가. 대간에서 반드시 사람을 잘못되게 하려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이 아니다. 그리고 송령의 아내는 홍숙보에게 족친이 되므로 평소에 서로 친하기 때문에 명일의 그 정의로서 우연히 갔다가 말을 낸 것이고 애초에 분경을 한 것이 아니다. 경등은 감히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나에게 제기를 받으면서 어찌 내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가. 국가의 정사를 경들이 스스로 하라 하였다. 이등량 박계승이 또 아뢰기를 중도를 부역시키는 일은 처음에는 한도를 정하였는데 뒤에는 그 한정이 없으니 부역을 도피하여 구름처럼 서울에 모인 자들이 모두 정조리니 군정이 이로서부터 줄어들까 염려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대관에서 합사여 와서 아뢰기를 송령의 일에 대하여 전례를 상고하도록 명하시고 그 예가 서로 같지 않다고 하여 모두 들어 쓰지 아니하시니 대관으로서 그 아내를 보내어 분경하는 것이 어찌 예가 있겠습니까? 지금 송령과 그 아내를 모두 내버려 두고 묻지 아니한다면 국가의 대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손순유와 윤언로는 모두 파직하였는데 송령은 예전대로 벼슬을 가지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송령에게는 두 번이나 묻고 홍숙보에게는 묻지 아니하시니 이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청건대 모두 주문하여 과제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송령은 이미 논하지 말게 하였으니 그 아내가 분경한 죄는 법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 등량 등이 아뢰기를 송령의 아내가 분경한 것으로 인하여 죄를 받는다면 송령은 이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송령은 갈고 안 가는 것은 아직 그대로 두고 논하지 말 것이다. 다만 송령을 죄주면 그 아내는 논할 필요가 없으며 그 아내를 죄주면 송령은 논할 필요가 없는데 경등이 반복해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이어서 성정운의 전교하기를 대간에서 처음에 가장을 죄주기를 청하기에 내가 불가하다고 하였더니 또 그 아내를 죄주기를 청함으로 내가 이미 허락하였다. 그런데도 그 아내가 죄를 받으면 송령은 벼슬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여 반복함이 이와 같으니 이는 임금을 농락하는 것이다.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대간에서 말을 극진히 하는 것은 선생께서 받아들이시기에 하려는 것뿐입니다. 어찌 임금 신하로서 임금을 농락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간에서 송령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이 아니다. 비록 사필이 내게 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풍습을 고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끝까지 아니하는 것이다. 송령이 감히 제 스스로 변치 못하게 여긴다면 송령이 아내의 죄는 다른 관사로 하여금 행문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산부에서 송령을 논하는데 송령의 아내 신씨가 집이 홍숙부의 집에 몰래가서 분경한 사연을 율에 비추어 아래라 하였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 경술 6번째 기사. 도승지 이 세조에게 명하여 상사에게 언구 어젓, 수어젓, 연어젓, 각 사항과 어자젓, 송어젓, 연어 알젓, 도초어젓, 소어젓 각 3항, 화어 아잣젓 6항, 전복어젓 2항, 소금물에 삶아서 익힌 송이 2항을 주고 부사에게 수어젓 3항과 언구어젓, 어자젓, 송어젓, 연어젓, 소어젓 각 2항, 연어 알젓, 전복어젓, 도초어젓 각 1항, 소금물에 삶아서 익힌 송이 1항을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 경술 7번째 기사. 임금이 영접도감 낭청 방귀하에게 명하여 두목 갈기에게 가서 노글대와 박통사를 교정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또 직해 수학을 질정하려고 하니 갈기가 말하기를 두목 김광이 나를 투기하여 부사가 참수하는 말을 들을까 의심스러워서 내가 먼저 돌아가려고 하니 교정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시켜서 박통사와 노글대를 교정한 뜻을 살해하게 하여 부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면 나도 또한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의 신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을 청하여 경야로 밑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상사는 병 때문에 오지 못하고 부사 김흥이 와서 아뢰기를 장근대 전하께서 남양하여 서소서 백성이 고도하고자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매양 나로 하여금 예를 잃게 하면 무슨 뜻이오 하였다. 김흥이 아뢰기를 김흥은 바로 청주 백성이니 전하께서는 이 나라 임금이시니 예가 또한 당연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명하여 부사에게 인정 예물로 만화방석 10장, 잡지화석 10장, 인삼 20건, 작설다 10도, 대녹비 2장, 연사폭 요동 3장, 삼합노 가구 일부, 세죽선 58을 주게 하니 부사가 일어나 임금 앞에 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살이하였다. 임금이 술을 돌리려고 하니 부사가 아뢰기를 백성이 먼저 올리기를 청합니다 하고 연달아 쌍배를 오니 임금도 쌍배를 올렸다. 부사가 청하기를 원컨대 전하께서 김수장을 가엾게 여기셔서 실직을 주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인의 말처럼 하겠소 하였다. 월산대군 이정이 술잔을 돌리니 부사가 전하에게 먼저 올리도록 사용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명하여 두목을 불러서 술을 하사하게 하고 또 각각 흑마포 세필과 활 한 장, 부채 4팔을 하사하게 하였다. 임금이 부사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지성으로 4대 하나 말소리가 같지 않으니 반드시 자음을 바르게 배운 뒤에야 말소리도 바른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두목과는 참으로 훌륭한 수제입니다. 내가 오늘 질문하게 하려고 하니 장근대 대인께서 수제로 하여금 가르쳐주게 하시오 하니 부사가 아뢰기를 제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저들이 반드시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갈귀를 불러서 술을 내려주고 이르기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기뻐한다 하니 갈귀가 아뢰기를 저는 남방 사람이라 자운이 바르지 못함으로 잘못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오상군 이주 좌의정 윤필상 우의정 홍웅이 술을 돌리니 부사가 주정이 나가 술을 따라 가지고 와서 청하기를 원컨대 전하께서 자리에 오르소서 본토 백성이 회배를 오리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마지못해 그대로 따르니 부사가 꿇어 앉아서 쌍배를 오렸다. 임금이 부사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말한 바를 대인은 잊지 말고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오 하니 부사가 아뢰기를 소민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초서피, 도표피는 모두 본토에 없는 물건이고 검은은 이 앞서 주청하여 면제되었으니 이도 또한 소민이 아는 바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의 말이 옳소이다. 장근대 대인 잊지 말고 기억해 두었다가 잘 알려 주시오 하니 부사가 아뢰기를 조정에서 처리하는 일은 소민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쌍배를 돌리고 부사가 하직하고 나갔다. 임금이 저만 밑까지 나가서 전송하니 부사가 제사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장근대 태평관의 전년을 정지하소서. 정태감이 병들어 누웠는데 나만 홀로 받는 것은 마음에 미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조정을 공경하는 예인데 어찌 감히 피하겠소 했다. 부사가 아뢰기를 절대로 아니 됩니다.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이 세자를 보내어 태평관에 가서 연구와 인정물을 상사 정동에게 주니 정동이 병을 억지로 참고 붙들고 일어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어서 이 세자에게 말하기를 제가 사명을 받들고 왕래한 지 무릇 6번이니 한 번 길에 백성의 수가 진실로 심한데 어찌 원망을 품은 자가 없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나의 병사가 오래 끌어 여기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이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중요의 사령을 반포하시어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어찌 중국 사신이 청하였다고 해 가볍게 사유를 내리겠는가? 또한 중국 사신으로 하여금 노윤물을 바라게 할 수 없으니 이것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케 하라 하였다. 윤필상 홍응 윤호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중국 사신에게 말하기를 대인이 황제의 언명을 받들고 와서 본국에 반포하였으니 진시로 광채가 되어 은혜를 입은 것이 많은데 어찌 원망을 품음이 있겠습니까? 사령을 내릴 필요가 없으니 이를 개의치 마시오. 이처럼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야인 이다지 합등 5사람이 하직하니 명하여 의복과 안마를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우승지 성현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하게 하게 하였다. 상사에게 말하기를 어제 대인이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주의를 얻은 자는 모두 사유해달라고 하였으나 지금 대인이 와서 구제를 받은 자가 매우 많아 모두들 대인의 덕에 감사하는데 어찌 죄를 얻고 원망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 상사가 대답하기를 온 나라 안의 죄를 얻은 자는 모두 사면하여 죄를 면한 자가 모두 나의 덕이라 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형제의 사례기를 해민서의 종자 을미가는 그 어미 강덕이 안말손과 간통한 것을 분하게 여겨 안말손의 머리털을 잘랐으나 처음부터 어미를 해칠 마음은 없었는데 극형으로 논하는 것은 정실과 법에 온당치 못하니 선상의 세계를 바꾸자 합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어미가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것을 그 아들 자 을미가 그 간부를 잡아서 머리털을 자르고 또 따라서 이웃에 외쳤으니 그 행동은 부모가 범한 것을 고한 것과 같으나 그 정실을 캐어보면 다만 안말손이 그 어미를 간음하고 그 아비를 속인 것을 미워하여 분하고 분한 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 어미가 마침내 음행으로 죄를 받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 정실이 용서할 만합니다. 부모의 죄를 고한 죄로서 죄를 준다면 진실을 온당치 못하니 사형은 면제하고 장 100대만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이는 진실로 사죄에 관한 것인데 안말손의 간통한 여부를 확실하지 않고 논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청근대 자세히 사실을 조사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잘 을미가 범한 바는 그 정실을 캐어보면 진실로 어미를 해칠 마음은 없었고 다만 분이 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머리털을 자른 것은 죄줄만 하나 부모의 허물을 고한 율로 논하는 것은 진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자을미가 어미의 실행을 분하게 여겨 간부를 잡아 머리털을 잘랐으나 관에 고하지는 않았는데 어찌 부모를 고발한 율에 비교해서 의논하겠습니까? 어미의 악행을 드러낸 것은 있으나 생부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려서 판단한다면 자을미의 일은 잘못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어미에게는 죄를 얻었을지라도 아비로 본다면 죄가 없는 아들이니 비록 내버려 두어도 가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자을미는 비록 어미의 더러운 행실을 보았을지라도 마땅히 숨기고 서서히 바로잡는 것이 가한데 어미의 악행을 드러내어 온 마을에 외쳐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였으니 죄가 매우 커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말손이 그 어미와 간통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 그 머리털을 잘라 분기를 푼 것뿐이고 처음에 어미를 해칠 뜻이 없었으니 부모를 고발한 율로 단정해 논하는 것은 과중한 듯합니다. 다만 그 어미가 간음한 일이 없는데도 자음미가 거짓으로 지적하여 이처럼 드러냈다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안 안에 강말순이 강덕과 더불어 간통한 일에 대해서 복주를 받지 않았으니 추구가 미진한 듯합니다. 다시 추구한 뒤에 논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고 서거점은 의논하기를 자을미의 의미에 대한 무리한 죄는 유래에 반드시 정문이 있을 것이니 먼저 그 죄를 정하고 죄가 극형에 이르면 의옥으로 취지하여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것은 스스로 참작하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만 정인의 공사만 가지고 법에 의해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과하지 아니하며 갑자기 말하기를 극형으로 논하면 정과 법에 온당치 못하다고 하여 취지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듯합니다. 형조로 하여금 다시 자을미의 죄를 과하여 아래게 한 뒤에 정법을 논하여 성상께서 재결의 시행하소서 하고 의종은 의논하기를 자을미는 그 어미의 실행을 보았으면 서서히 알아듣게 말하여 행실을 고치게 하고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데 분을 내어 간부의 머리털을 자르고 어미의 악행을 드러내어 이웃에 밝게 알리는 데 이르렀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히 관가에 고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자손이 부모를 고발한 이유로 처단하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하고 한 7회는 의논하기를 자얼미는 어미의 주행을 드러내어 이웃에 널리 알리었으니 진실로 죄가 있으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래 어미를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고 안말손의 소행을 미워하고 아비가 속은 것을 분하게 여겨서 안말손의 머리털을 자른 것뿐입니다. 부모를 고발한 율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니 특별히 사형을 면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모조가 서로 숨기는 것은 천리와 인정으로 지극한 것인데 지금 자얼미는 어미와 간통한 사람의 머리털을 자르고 이웃의 전하에 알리었으니 법에 의하여 의논한만 합니다. 그러나 그 실정을 헤아리면 어미를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고 다만 안말손이 아비를 속이고 그 더러운 짓을 한 것을 분하게 여기서 그랬던 것입니다. 부모를 고발한 율로 논단하는 것은 진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또 승정원의 명하에 의논하게 하니 승지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자얼미의 일을 보니 그 어미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안말순이 그 아비가 없는 것을 엿보고 그 어미를 간통한 것을 미워한 것입니다. 사죄로 논단한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에 다만 장 100대만 치게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영평군 윤계겸이 조울하였다.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를 내려주었으며 조제와 예장을 예와 같이 하였다. 윤계겸의 자는 익지이고 번관은 파평이며 부원군 윤사헌의 아들이다. 성품이 총명 민첩하고 이간이 있었다. 천순 정춘년에 문엄으로 세자 우참군에 보직되었다가 여러 번 옮겨서 호조 정랑에 이르렀고 성화정해년에 의빈부 경력 겸 선정관이 되었는데 세조가 어질지 못한 것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를 아뢰게 하니 과연 자세하고 명확하게 하여 이를 뽑아서 동부승지로 삼았다. 무자년에 예종이 남이를 베자 추충 장난 이때 공신의 호를 하사하고 가선 내부를 가하여 영평군에 봉해졌으며 임금이 즉위함에 미쳐서는 조와 승지에 올랐다가 경인의 가정대부 호조 참판에 오르고 신묘년에 순성 명랑 조아리 공신의 호를 하사받고 공조 참판으로 옮기고 가보년에 자헌대부 행 경조 참판을 받았다가 곧 대사안에 제수되었다. 무술년에 경조판세 제수되어 경자년에 경상도 관찰서로 나갔다가 신중년에 공조판세 제수되었으며 계묘년에 정헌대부 영평군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42세이다. 시호는 공양이니 몇 살에 게으르지 아니함을 공이라 하고 이를 통하여 공이 있음을 양이라 한다. 사실은 논한다. 윤계겸은 청리에서 나서 일찍 벼슬에 참여해 좋은 요직을 여러 번 지내고 잠옷 자세히 살피는 것으로 일컬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 대체에 어둡고 성의가 급하고 가혹하여 물은 남을 해치는 일에는 솔선하여 소매를 걷고서 하고 명성과 지위가 이미 지극하여도 항상 부족한 뜻이 있었으니 장록을 오래 누리지 못한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성룡의 아내 신씨가 분경을 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결장 100대 이후 삼천리에 속바치게 하소서하니 명하에 장만 속바치게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송령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신의 아내가 분경의 중지를 범하였으니 신은 상원이 아닙니다. 벼슬에 나아가는 것이 미안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3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올해 여러도의 연분 등재가 심히 가벼우니 청컨대 경찰관을 보내어 다시 조사하여 개정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경찰관은 반드시 호조에서 아뢰는 바에 따를 것이니 보낼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3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관반으로 하여금 중국 사신에게 후추시를 구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좌보 승지 권건에게 명하여 상사 정동에게 문안하게 하고 이어서 이르기를 대인이 와서 온 나라 신민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누가 감히 원망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대인께서 말한 바를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마는 죄수를 방사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본래 가볍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사가 대답하기를 내 병이 몹시 급하기 때문에 사령을 내리기를 청하는데 만약에 어렵다면 반드시 할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외성 청감 등 15인을 접견하였다. 월산대군 이정 의빙 임광재 영의정 정창선 조하의정 윤필상 의의정 홍응 선승부원군 노사신 조하찬성 서거정 우찬성 호정 여주판서 이파 병주판서 이극정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이파를 시겨 청감 등에게 말하기를 어렵고 험한 길에 참으로 수고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하니 청감 등이 대답하기를 지금 성상의 말씀을 들으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정창성 윤필상 홍응 서거정이 아뢰기를 지금 송령의 아내가 분경주를 범하였는데 아내의 출입을 가장이 어찌 알지 못함이겠습니까? 또 대가는 보통 관원이 아닌데 아내가 이미 주를 지었으니 송령이 벼슬에 있는 것은 의에 옳지 못한 바이며 사헌부는 백관을 교찰하는 곳인데 지금 송령을 논함으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일을 폐하였으니 또한 적당치 못합니다. 착한데 속히 송령의 벼슬을 바꾸소서니 전교하기를 비록 내가 가난한 말을 거절한다고 사책에 쓸지라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대간에서 송령을 버리고자 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헐떠드니 내가 이 풍습을 바로잡고자 한다. 대간에서 송령을 논하여 내가 듣지 아니하면 또 송령의 아내가 분경한 줄을 논하고 그 아내가 죄를 받음으로 미쳐서는 또 말하기를 그 아내가 죄를 입었으니 송령은 벼슬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여 그 말이 반복되니 이는 진실로 임금을 농락하는 조짐이다. 전에 이 뜻을 성종원에 물었더니 성종원에서 말하기를 말은 비록 반복되었으나 그 마음은 승상께서 받아들이도록 하려는데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성종원에서 대간을 옹호하여 한 말이라고 여긴다. 내가 처음에 형조로 옮겨서 송령의 아내의 죄를 다스리게 한 것은 송령을 교체하지 말도록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지금 의정부에서도 이를 말하니 내 생각에는 의정부도 대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하였다. 정창성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대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록 옳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논하는 바가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여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간이 비록 전조의 일을 본받아 문을 닫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어찌 일할 사람이었겠는가. 옛사람은 전에 원수가 졌다가 뒤에 화해하는 자가 있는데 지금 대간에서는 어찌 송년과 화합하지 못하겠는가. 대저 집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 등의 죄를 범했다면 그 누가 가정에게 미치는 것이나 송년의 아내의 죄는 여기 비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4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등량 등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등은 모두 용렬하여 대관에 맞지 않습니다. 장령 송룡의 아내가 분경한 죄를 수십일 동안 탄핵하여 이미 논결의하였으니 그 남편 송룡과 더불어 한사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니 어서로 이르기를 경등은 내가 말한 바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노여워하는가? 노였거든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이등량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감히 이와 같겠습니까? 다만 대관의 제동은 반드시 마음이 같아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등이 이미 송룡을 논핵하고 마침내 더불어 함께 일을 한다면 피자에 어찌 혐의스러운 바가 없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신등이 사직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한결같이 전번의 대간을 본받으니 내가 매우 대견스럽게 여긴다. 내가 허수아비가 아닌데 어찌 이를 헤아리지 못하겠는가? 경등이 이것으로 개의하지 아니하면 송룡도 이것으로 혐의 품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등량이 제삼 다시 아린이 전교하기를 내가 지금 경들에게 직사에 나아가라고 하였는데 경들이 듣지 아니하니 이것이 임금이 정사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경들은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짜증을 내시는구나. 성경시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이 앞서 임금이 명하 일본에 통신사를 보낼 것인지의 편부를 의정부와 예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윤필상 홍은 노사신 사과장이 이파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통신사를 보내는 것은 본래 일본 국왕과 대내전이 청한 것도 아니며 상관인과 보관인도 말하지 않았고 다만 선주만이 말한 것뿐입니다. 지금 국가에 연고가 많으니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했는데 이때 이르러 외통사 허득강이 와서 아뢰기를 선주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상관인과 보관인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지난해 본국에서 통신사가 간다는 것을 듣고 도로를 닫고 기다렸었는데 문득 통신사가 중도에서 되돌아갔다는 것을 듣고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허득강이 또 수로를 그리며 말하기를 처음 대마도에 도착하여 일기를 거쳐서 박다에 닿는데 수로는 13일, 육로는 20일 일정이며 왕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통신사를 보내는 것은 비록 급한 일은 아니나 이웃나라와 교린하는 도는 서로 왕래하여 교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명년을 기다려 통신사를 보내는 일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예조에 의논하라 하였다. 성도시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시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정창손, 심회, 연필상, 홍응, 노사신, 연호, 이파, 한칠의, 이경동, 이명현이 의논하기를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거리가 수로로 10,000,000여리입니다. 비록 이름이 이웃나라라고 하나 노하기르는 마소도 서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니 비록 사신을 보내지 아니하더라도 저들이 반드시 협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서 본조에서 일로 인하여 서로 교통한 것이 한번만이 아니므로 만약에 부득이하여 보낼 만한 일이 있으면 보내는 것이 가하나 만일 보낼 만한 일이 없으면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선주 강계는 본국의 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정홍의 말로 인하여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인과 부관인은 예조에서 음식을 먹일 때 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통사가 다시 물음에 미쳤어야 안다고 대답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기묘하지 않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 일이 많은데 만약에 통신사를 보낸다면 소비되는 것은 매우 많을 것이니 결단코 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본국 사람이 와서 청한다면 오히려 가하지만 만약에 청하는 바가 없는데도 갑자기 보낸다면 저들 나라에서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들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신이 오는 것을 가지고 국왕이 혁세할 징조라고 해야 상스럽지 못하게 여긴다고 하니 이는 비록 전에 들은 말이라 좋게 믿을 만한 것이 못되나 청하지 않는데도 까닭없이 보내는 것은 적당하지 못할까 합니다. 이 뒤에 국왕의 사신이 와서 다시 청하거든 이를 기해 보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급의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지난 경인년에 국왕의 사신이 와서 말하기를 본국은 병난이 이미 평정되어 도로에 위험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혐원 등을 통신사로 보내었었는데 대마도에 이르러 길이 통하지 못하여 도달하지 못하고 되돌아왔으니 지금 병난이 평정되어 길이 막힘이 없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통신사를 청한 것도 상관인과 부관인이 먼저 말을 낸 것이 아닌데 선주 관계가 먼저 청하고 상관인과 부관인은 관계의 말로 인해서 우리들도 이 뜻을 안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정확한 말이 아닌 듯합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에 일이 많고 씀씀이가 많은데 통사가 가는 일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부득이해서 보낸다면 그 나라의 병난 소식을 왕래하는 사자를 통하여 대마도주에게 물어서 그 회부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에 보류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조 14년 9월 2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이 치게하기를 야인 신방거 등이 내조하려고 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덕령 이상과 병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한번 그 길을 열면 뒤에 감당하기가 어려니 절도사로 하여금 권사로 답하게 하여 올려보내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면은 의논하기를 평안도의 후문을 이미 열어서 전에 심여론계 등에게 이 길을 격려하여 서울에 올라오도록 허락하였는데 지금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분원이 반드시 생길 것이니 절도서로 하여금 그 사람의 공로가 있고 없음을 자세히 살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당초에 평안도의 후문을 개통한 것은 다만 변경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이 달란의 아들 등과 같은 몇 사람만 부득이하여 허락한 것이나 이 또한 장관 계책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후하게 대우하는 것을 보고 먼저 나오기를 다투니 어찌 유한한 재물로 무궁한 욕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신방거 등은 모두 추장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묘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 다시 나오거든 변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를 우리나라의 평안도 후문은 중국과 매우 가까워서 무릇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알려지니 만약 너희들의 적대한 것이 알려지면 반드시 견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 된다면 피차에 모두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 또 지금 중국 사신이 돌아가니 더욱이 이 길로 나아올 수 없다. 너희가 성심이 있어서 조종조 때의 옛일을 의하여 영안도의 후문을 격려해서 상한다면 국가에서 마땅히 따를 것이다. 이처럼 말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방거 등이 비록 조 부의 공로를 들어 말하나 모두 이미 지나간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만약 일일이 들어준다면 기순한다는 핑계하는 자들을 금지하기가 어려워 평안도 일로가 소란하고 패단이 많을 것이니 일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신방그는 그 조부가 비록 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람이 매우 많을 것이니 단서를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다시 청하거나 변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를 이 길을 격려하여 서울에 올라가는 자는 모두 추장의 자제이거나 혹은 자신이 공로가 있는 자이고 이외에는 모두 영안도의 후문을 격려하는 것을 너희들도 들어서 아는 바이다. 내가 비록 조부에 공이 있다고 말하나 오래고 먼 일이라 알 수 없고 너 자신도 특걸 만한 공로가 없으니 변장이 감히 국가의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 지금 너가 공을 세운다면 어찌 서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겠느냐. 이처럼 말하여서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신방거가 말하는 지난날의 공로는 모두 해가 오래되어 근거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와서 입주하기를 청하거든 변장으로 하여금 권사로 말하게 하고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적당히 주어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걱정과 권정은 의논하기를 신방거 등이 스스로 공로를 말하는 것이 모두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말하는 모습이 이치가 있고 울기까지 하였으니 그 정성을 알만합니다. 성심으로 기순하는 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먼 지방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고 그 수도 많지 아니하니 다시 와서 청하거나 서울에 올라오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공필과 이육은 의논하기를 신방거 등이 전의 공을 들어 말하고 내주하기를 간절히 청하니 제왕이 외인을 회유하는 도로는 진시로 마땅히 어루만져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나 전일의 이거우 등의 무리는 모두 삼위의 추장과 그 자제들인 까닭으로 인하여 특별히 접대하게 하였는데 지금 신방거 등은 삼위에서 오지 않았다고 하고 스스로 별종이라고 일컬었으며 반드시 입주하려고 하여 비록 울면서 청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추장의 사자가 아니고 자기의 공로도 없는데 한갓 조부의 공으로 입주하기를 허락하면 삼위 가운데 신방거와 같은 자가 적지 아니하니 반드시 장차 벌떼처럼 일어나서 와서 신방거를 끌어대어 청할 것이니 무슨 말로 거절하겠습니까? 모두 다 허락하면 유한한 재정으로 계속할 수 없는 형세가 있을 것이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실망하는 마음을 열 것이니 시초를 삼가하여 후일의 패단을 막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신방거가 만약 다시 와서 청하거든 지난번에 예조의 수교에 의하여 다 이루고 후하게 위로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후한 나라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계달로 인하여 신방거등이 내조하고자 하는 것을 알았다. 내가 생각한데 신방거등은 그 조부가 진실로 공이 있었다 하나 이 같은 사람이 심이 많으니 가볍게 허락하여 단서를 열 수 없다. 이제 만약 다시 청하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이 길을 경유하여 서울에 올라오는 자는 모두 주장의 자제이거나 혹은 그 자신이 현장 공로가 있는 자이고 다른 사람은 모두 영안도의 후문을 경유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어 아는 바이다. 너희 조부가 비록 작은 공로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모두 오래고 먼 알기 어려운 일이며 지금 너 자신도 특급만한 공로가 없는데 변장이 어찌 감히 국가의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올려보낼 수가 있느냐. 너가 이제 조부의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에 공을 세운다면 어찌 서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겠느냐. 너가 만약 성심으로 기순하여 영안도의 북문을 경유해 올라가면 누가 막을 자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말하고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내라. 그리고 목, 일, 건나 등이 우연히 사냥으로 인하여 변장을 와서 뵙자. 변장이 소금 넉 대와 쌀 한 말, 종이 2권을 주었으니 넉넉하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경이 말하기를 다만 음식을 먹여보내는 것은 마땅하나 넉넉히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변장이 만약 이로 인하여 야인을 박대하여 분한과 원망을 사게 한다면 변헌이 쉽게 생겨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은 이 뜻을 자세히 살펴서 되도록 적당함을 얻도록 힘쓰고 잘못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6일 병진 5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전 황해도 관찰사 김순명이 내수사의 종 두얼언의 복역 입안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두얼언에게 장을 때려서 죽게 하고 또 경찰관 정성근이 사정을 품고 공정하지 못하게 분간하였다고 하여 2번씩이나 계문한 죄는 유리 장 80대를 속바치게 하고 고신 3등을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의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이 의논하기를 내 수사의 종은 신역을 시키지 말도록 이미 교지가 있었는데 그에게 장을 때렸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굽혀 형벌을 한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다가 우연히 죽은 것이니 논하지 말 것이며 또 사사로운 호수를 가지고 공공연히 계문하였으니 조율함이 과중한 듯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김순명이 내수사 노비의 물력 위반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매를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정성근이 심하게 핵실한 것을 분하게 여기서 갑자기 성을 내어 감히 사사로운 호수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계문하였으니 진실로 대신에 채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헤아려 보면 다만 분함으로 인하여 망령되게 한 짓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죄가 있는데도 만약에 가볍게 논한다면 이리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직첩을 거두어서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흥 한칠에 서거정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두 얼언이 수교한 복역 위반이 있으면 마땅히 청리했어야 할 것인데 옳고 그름을 묻지 아니하고 즉시 장 100대를 쳤으니 이는 반드시 두 얼언이 무리하고 공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함을 이기지 못한 소위이고 공사에서 나온 것이 아닌 듯하니 비록 왕형은 논한다 하여도 가합니다. 그러나 관찰사는 한 지방을 통솔하는 임무인데 이 같은 미천한 사람이 모두 악함을 부릴 수 있다면 김순명이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조짐 또한 기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유래에 의하여 논제하다가 우연히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니 법을 굽혀 형벌한 것이라 이를 수 없습니다. 의금부에서 조율한 것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관찰사는 무릇 죄가 있는 사람은 차사원으로 하여금 형벌을 논하게 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두 언론의 죄는 높은 소리로 발악한 것뿐인데 김수명이 사사로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친히 스스로 죄를 결단하고 장 100대에 이르자 사흘 만에 죽게 되었으니 진실로 남용한 것과 같습니다. 의금부에서 조율한 것을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스로 다만 직첩만 거두게 하였다. 복역 위반은 부역을 면제한 서류이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6일 병진 6번째 기사 김수장을 절충장군 첨지 중추 부사로 삼았다. 김수장은 부사 김흥의 조카이다. 아이고.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6일 병진 7번째 기사 청주 김감의 본가에 부역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니 부사의 청에 따른 것이다. 아이고.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7일 장사 첫 번째 기사 두 사신의 두목 17인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근에 나아가 인견하고 음식을 먹이고 인정 잔무를 하사하였다. 나이도 어떡합니다. 나쁜 놈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7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건주 야인이 귀순아의 정성을 바치니 내가 사람을 보내 위로하고자 하나 이것은 조종조에 없었던 일이었으므로 장차 여러 대 신들과 의논하여 행하려고 하니 그 가부를 의논하라 하니 도승지 이세조와 주하승지 김세조 우부승지 김여석이 아르기를 이와 같이 하면 저들이 반드시 기뻐하여 복종할 뿐만 아니라 도로의 굽고 고듬과 둔치의 형세의 강하고 약함을 이로 인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좌부승지 권근과 동부승지 이득승은 아르기를 야인의 마음은 믿기 어려우니 예의로 대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면 접대할 뿐이지 보내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옛 제왕도 흉노에게 사신을 보낸 이가 있었으니 병조, 예조, 의정부 및 영돈영 이상을 불러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창손 한명의 윤필삼, 홍흥, 노사신, 윤호, 서거정, 이파, 한칠회, 이극정, 김경광, 노공필, 이경동, 권정, 이육, 이명현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오랑캐를 대하는 것은 다만 기미할 뿐 오면 무마하고 가면 좋지 아니하는 것인데 어찌 예의로서 서로 교제하여 신의를 서로 보증하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붙잡는 것이 비록 의의를 삼하여 정성으로 투항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상은 후한 일을 탐하는 것이니 어찌 다른 마음이 없음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록 사람을 보내고자 할지라도 저들은 인면 수심이고 또 우리나라와 텀이 있으니 어찌 사명을 믿고 의심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장차 행간을 의심하여 크면 죽일 것이고 작으면 구류시킬 것이니 나라의 위엄을 손상시킬 뿐입니다. 지금 이달하니 새로 내부하여 비록 성심으로 대접할지라도 그 밖에 다른 불악은 처음부터 통령이 없으니 왕한하는 사이에 다른 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조종조 때에 없었던 일이니 만일에 중국에서 이를 들으면 어찌 우리가 이들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을 혐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들의 사인이 온 것을 통하여 통신할 뜻을 말하여 그 가부를 보아서 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명령을 듣고 상통하기를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한다면 형세가 이미 행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답하지 않는다면 국위만 손상시킬 뿐이니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예극배는 의논하기를 나라에서 지난 개축년에 먼저 박호문을 파견하여 통신하고 후하게 신물을 주어 그 도로를 살피게 하고 이어서 최윤덕으로 하여금 들어가치게 하였습니다. 이뒤로부터 저들이 우리를 의심하기를 매우 심하게 합니다. 이 다란 등이 지금 비록 통신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의심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사신이 왕래하는 사이에 왕명을 욕되게 할까 매우 두렵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먼저 서계를 보내어 통신할 뜻을 유시하여 저들로 하여금 밝게 알게 한 뒤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영중추의 의논이 내 뜻과 합한다 하고 마침내 예조의 명하에 서계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조선국 예조에서 공경이 왕의 뜻을 받들어 건주의 도둑 이달한에게 유시한다. 너희 땅의 경계가 우리나라와 이웃하여 너희 아비 두이가 마음을 기울여 귀순하여 능히 정성을 나타내었으니 요사이 너희들은 왕년에 입정한 까닭으로 인하여 너가 비록 너 아비의 자치를 이어받아 사미의 장이 되었으나 감히 한결같이 정성을 다하지 않으니 이는 진실로 우리나라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너희 위와 더불어 이 앞서 한 번도 원수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대 동안 교통하여 너와 나의 사이가 없었다. 왕년의 일은 우리나라의 본의가 아니고 중국의 명을 받아 부득이하여 한 것이었다. 너가 지금 이 뜻을 밝게 알고 친아들을 보내와서 성심을 바치니 진실로 가상하고 기쁘다. 나도 이를 기하여 사람을 보내어 보답하고자 하니 이로부터 영구히 편안히 살 계책을 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너가 만약 좋다면 마땅히 뒤에 사람이 올 때에 그 가부를 알릴 것이다 하였다. 기미는 마소의 굴레와 곱비라는 뜻으로 견지한다는 뜻이다. 행가는 간자를 사용해서 사이를 뗍니다. 영중추는 이극배를 말한다.
입정은 여기서 말하는 입정은 성종 10년 1479년 조선에서 명나라를 도와 건주 야인을 장번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최응현이 등이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8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8일 무호 두 번째 기사 부사 김흥이 장차 북경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경복궁에 와서 하직하는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부사가 임금에게 난면하기를 청하고 곧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요사이 여러 번 상사를 받았으니 전하의 구하신 하늘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임금에게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고 꿇어 앉아서 아뢰기를 김수장을 첨지로 올리시고 청주의 본가에도 부역을 면제하셨으니 성언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 인정예물 백조포 10필 홍마포 10필 호피 40장 연 6폭 유둔 2장 연 2폭 유둔 2장 표피 2장을 주게 하니 부사가 임금 앞에 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였다. 임금이 술을 돌리려 하고자 부사가 먼저 주정에 나아가 술을 올리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예는 내가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대인이 이제 이 어찌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 부사가 말하기를 청주 백성이 아니라 임금에게 먼저 올리는 것이 예입니다. 청주 백성이 이 나라 임금에게 먼저 올리는 것이 예입니다. 하며 임금에게 자리에 오르기를 청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부사가 쌍배를 올리니 임금도 답배하였다. 오상군, 이주, 영의정, 정찬성, 우찬성, 허정이 술을 돌리고 임금이 명하여 두목들을 불러서 술을 내려주게 하였다. 부사가 또 주정에 나가 술을 숫잔에 따라 임금에게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여 연달아 쌍배를 올리니 임금이 또한 답배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본토 사람으로 중국 조정에 있는 자가 몇이나 되오 하니 부사가 대답하기를 태감, 이진, 김보와 소감, 박정 이외에 다른 사람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잔치가 끝나자 부사가 머리를 조아리고 하직하고 나갔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8일 무호 세 번째 기사 동부승지 이득숭에게 명하여 상사 장동의 병을 묻고 말하게 하기를 더건대 대인이 모화관에 전송하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하시니 내 마음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인께서 천자의 명을 받들고 패방에 오셨는데 내가 만약 전송하지 않는다면 신뢰가 작지 아니하고 조정에서 이를 듣는다면 어찌 패방에서 예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대인은 삼가 기둥하지 말고 교자 위에서 나를 작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사가 대답하기를 저도 본국의 소민인데 어찌 전별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만 병이 중하여 속대하고 예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하를 위하여 기동하면 병이 반드시 덜할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따르소서. 이것이 소민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8일 무호 네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정석견이 와서 아뢰기를 성룡의 아내가 이미 죄를 받았는데 성룡이 어찌 벼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내가 다 이런 것이 한 번만이 아니고 대답한 것이 한 번만이 아닌데 그대들은 고집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어찌 그 아내가 지아비를 구한 허물로 인하여 그 지아비까지 논할 수 있겠는가? 임금을 가볍게 보고 울신 여기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간혹 사무의 그 짓을 옹호함이 있으니 이것이 내가 듣지 않는 소위이다 하였다. 정석견이 굳이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8일 모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 녹숭이 와서 아뢰기를 황해도 관찰사 김순명이 함부로 형부를 하여 사람을 죽였으므로 홍문관 은교 정승근을 위임해 보내어 추국하게 하였는데 김순명이 사사로운 분한 마음을 품고 계문하였으니 비록 공죄로 인하여 추획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한데 하물며 사죄이겠습니까? 장 80대와 고신 3등을 빼앗는 것도 본래 가벼운 것인데 지금 다만 고신만 거두셨으니 벌이 죄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형도 속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9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허황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가만히 생각건대 사원부는 임금의 이목이고 조정의 기강이므로 스스로 반성하여 고치 못한 자는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송영이 논핵을 당하자 그 아내 신씨가 홍석보의 집에 가서 분경하였으므로 지금 장류로 처단하였습니다. 대저 아내가 범한 것이 남편에게 관계되지 않는다 해도 오히려 아우러 치주하여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신씨가 죄를 입은 까닭은 진실로 성령에 관계된 것이오니 성령이 비록 죄를 면한다 해도 어찌 그대로 대관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6월 28일에 장령에 죄수되어 이제까지 90여일인데 사무부에서 성령의 일을 가지고 복합하여 논박한 것이 거의 없는 날이 없고 이로 인하여 안독이 구름같이 쌓여도 청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먼 지방에 구할 데 없는 사람의 모든 호소는 전례에 의하여 반드시 사무부에서 먼저 내는 것인데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우리 몸으로 억울하고 답답해함이 작지 아니하니 매우 작은 연구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정교하시기를 그대들이 아랫바는 바로 사무를 옹호하는 것이고 공정한 의논이 아니다라고 하시니 신등은 더욱 의혹이 간절합니다. 무슨 사사로운 은혜가 있어서 사무를 옹호하려 하겠으며 무슨 사사로운 원수질이 있어 성령을 모함하려 하겠습니까? 진실로 성령의 동료로서 성령이 아내의 죄를 굳이 청하여 법에 따라 처단하였으면 그 형편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이며 성령으로서도 그 아내가 자기로 인하여 이미 중한죄를 지었으며 뻔뻔스레 대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등이 가문의 주수를 보건대 어진이를 추천하고 능한 이에게 양보하며 모든 관리가 화목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정사가 어지럽다 하였습니다. 모든 관리도 화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동료이겠습니까? 대관으로서 동료와 화목하지 못하면 어찌 능히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여 정사를 어지럽게 않겠습니까? 원컨대 여러분 생각하시어 빨리 성령의 벼슬을 바꿔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